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이어서 우리가 두 가지 주제를 좀 연결해서 공부를 해보자 그랬습니다. 마음의 메커니즘 약술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안에서 진행되는 공부인데요. 한 가지는 마음은 무엇일까? 라는 주제를 보자 했죠. 사실 마음이라고 하는 거 경전에 의하면은 찌따라고도 마노라고도 윈냐나라고도 하는 이것, 그래서 심, 의, 식 세 가지 이름으로 나타나지요. 다만 이것이 경전이 말한 그대로를 이해하면 심이라고 할 때나 의라고 할 때나 식이라고 할 때 이게 한 가지다, 완전 동의어다, 이렇게 보아야 할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산소 하나, 수소 두 개가 결합하면 무엇인가요? 라는 비유를 적용해서 보니까 세 가지 마음이 완전히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무언가 몸통으로 말하면 하나이지만 이것이 조건에 의해서 쉼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다르게 불리는 그 부분을 보았죠. 그래서 어떤 대상에게 어떤 활동성을 가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쉼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다르게 불리더라.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조건관계를 주목하지 못하면, 그래서 세 가지는 같은 건데 뭐 하나의 몸통인걸,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살아가는 가운데 좀 애매함이 있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산소 하나, 수소 두 개가 결합된 요거 H2O라고 하는 것은 온도라는 조건에 따라서 얼음이라고도 물이라고도 수증기라고도 다르게 불리거든요. 조건에 따라서 현상적인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몸통은 H2O 하나지만. 그럴 때 이 H2O를 조건에 주목하지 못하고 어차피 하나인 걸, 이름은 달라도 하나인데 이래가지고 얼음을 한 30도쯤 상온에 그냥 보관을 했다라고 하면 이 얼음이 얼음으로서 유지되지를 못하죠. 잘못 관리된 거죠. 잘못 관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내가 얼음의 그 차가움이 필요한 그러한 화룡의 자리에 가서 이미 상온에 보관하기 때문에 물이 되어 버려서 더 이상 얼음의 차가움을 제공해 주지 못하죠. 조건에 주목하지 못하다 보니까 관리를 잘못하게 되어서 화룡에 문제가 생긴다. 결국은 이것으로 인해서 내 삶에 행복을 만들지 못하고 불만족이 생겨난다, 이런 문제였던 거죠. 마찬가지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워서 몸통으로 하나인 줄은 알겠는데 이게 이제 대상과의 관계 맺음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각각이 찌따일 때는 찌따로서 어떤 대상에 어떤 활동성을 가지는지, 만호일 때는 만호로서 어떤 대상에 어떤 활동성을 가지는지, 윈냐나일 때는 윈냐나로서 어떤 대상에 어떤 활동성을 가지는지, 이런 대상과의 관계 맺음이라는 조건을 주목하지 못하면 이 마음 각각에 대해서 관리하지 못하고 관리가 잘못되니까 마음대로의 활용성에서 문제가 생기더라.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삶에 불만족, 괴로움이 생겨나고 행복은 사라지게 되더라. 이 부분 우리가 이제 마음에서 마음에 대해서 하여간 가장 중심에 두고 그 찌따 마노 윈냐나의 전개 과정을 풀어내면은 경전이 그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것을 정리해 보면 마음의 메커니즘이라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였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마음을 현상으로 드러나는 세 가지 이름을 중심으로 공부해 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또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이 마음이라는 거, 마음 자체는 무엇이길래, 즉 몸통으로는 무엇이길래 조건에 따라서 찢다라고도 마노라고도 윈냐나라고도 불릴까? 그죠? H2O라는 것을 모르고 얼음, 물, 수증기 이래가지고는 전체적으로 그 관리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라는 것도 마음 자체가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찢다라고도 마노라고도 윈냐나라고도 이런 현상적인 상태만을 가지고 공부해서는 우리가 의도하는 원래의 공부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목한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참으로 그렇다면 마음은 무엇일까? 그 몸통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보았죠. 그래서 뭐 이제 대략적으로 정리를 하면 그런 거였죠. 기본적으로는 육내입처가 육외입처를 감각해가지고 안식 내지 의식이라는 6가지 식을 만들죠. 그러면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외입처라고 하는 대상이 무언지 아는 것, 요거였죠. 그동안 불교계에서 식, 윈냐나가 대상이 무언지 아는 거라고 하는 요 부분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에 중심을 두었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법회에서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마음이라는 거, 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대상이 무언지 아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대상이 무언지 아는 거라는 사실만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은 대상이 무언지 아는 거라고 하는 그것을 몸통으로 하면서, 그죠? 요걸 몸통으로 해서 이제 대상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윈냐나라고도 불리고, 윈냐나일 때는 윈냐나로서 느낌을 대상으로 해서 위자나띠라는 자기 활동성을 갖는다. 요거 알죠? 그리고 남은 요게 자기 활동성을 마치면 대상이 무언지 아는 거라고 하는 몸통은 그대로이면서 이제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해서 찢다한테로 바톤을 넘겨주죠. 그러면 찢다는 몸통으로는 대상이 무언지 아는 거, 그거 자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윈냐나하고 똑같이. 그런 상태에서 이제 바톤을 넘겨받아가지고는 윈냐나가 느낌을 분별해서 알았다라고 하는 이 활동성의 결과로 생겨난 냐나, 느낌이 무언지 분별된 알미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 과정에 상이 병든 상태로, 달리 말하면 번뇌로 개입해가지고 탐진치를 일으키죠. 그래서 냐나라고 하는 요 느낌이 무언지 분별된 암, 요것이 탐진치와 함께하는 그 상태를 찢다는 대상으로 해서 이제 뭐 너무 복잡하니까 지금 되풀이하지 않는 찢다의 활동성을 보여주죠. 그리고 나면 찢다가 찢다대로의 활동성을 진행하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나요? 다시 마노라고 하는 마음에게로 바톤을 넘겨주죠. 이때도 역시 대상이 무언지 아는 거로서의 마음의 몸통은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마음이 이제 바톤을 넘겨받아가지고 다시 육외입처라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상가파, 사유한다, 생각한다라고 하는 자기의 활동성을 가지면 요런 대상, 요런 활동성에 의해서 이제 마노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그 바톤을 넘겨받은 거죠. 그리고 마노라고 하는 것은 이건 육내입처에서도 안이비설신의 이래가지고 요 마노라는 마음은 안이비설신, 몸과 더불어 세상을 만나죠. 마찬가지 마노가 행위한다라고 할 때도 역시 신구의 삼업 이래서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죠. 이런 이제 만호의 특성이 있고, 이렇게 이제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를 하게 되면 행위의 결과로 식이 머문다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식이 머물었습니다 라고 할 때의 이 머문식은 그러면 대상을 아는 것으로 생겨난 요 윈냐나, 찌따, 만호, 바톤 터치 해가면서 이름을 달리 부른 요 세 가지 마음하고 이제 행위의 결과로 머무는 식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일까 다른 것일까 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송보부님 요거 우리가 조금 다른 차이를 보았죠. 이제 식이 머물렀다라고 할 때는 그냥 단순히 대상을 아는 거, 요 몸통에서 사실은 윈냐나의 활동 과정, 찌따의 활동 과정, 만호의 활동 과정, 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낸 한 과정에 대한 암까지를 포함한 거였죠. 그래서 머문식은 단순히 송보부님이라고 하는 대상에 대한 암이 아니고 송보부님을 만나가지고 이런 일을 했어 라고 하는, 그죠? 송보부님이라는 대상과 함께한 삶의 과정, 한순간의 과정을 얹어가지고 머문식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내일 우리가 다시 만난다 하면 제가 송보부님을 단순히 송아무개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어저께 만나가지고 법회를 함께한, 공부를 함께한 송보부님 이렇게 과정을 얹어서 아는 그 자리를 그것을 머문식의 몸통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었죠. 지금 이 순간 삶의 과정에서의 마음의 몸통하고 머문식의 차이가 있었죠. 그리고 나면 요 머문식이 어떻게 해요? 가서 쌓여가지고 오치온이라는 나를 구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치온, 즉 색수상행식 5가지 무더기에 대한 집착 상태, 이러한 나중에 마음, 식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대상에 대한 알미면서 동시에 대상과의 관계 맺음, 어떠한 행위를 했을까? 어떠한 삶의 과정이 있었을까? 라는 과정에 대한 암까지가 얹어져 가지고 이제 기억으로 존재하는 것, 그 수없이 많은 머문식들이 쌓여 있는 거, 요것을 오치온의 식온,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았죠. 그래서 일단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불리는 찌따마노 윈냐나, 요것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놓쳐서 안 되는 것은 마음은 무엇일까? 참으로 무엇을 마음이라 하고 이 마음이 각각이 대상과의 관계맺음이란 조건에 의해서 3가지로 다르게 불릴까? 라고 할 때 요 마음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부분을 지난주에 우리가 정리를 해본 거죠. 그러면서 내입처에 대한 이야기 다시 했었어요. 내입처는 이렇게 그 머문식들이 쌓여 있는 것으로의 식온, 요 마음이 눈, 귀, 코, 여, 몸이라고 하는 육체적 기능과 함께하면 그것을 내입처라고 해서 지금 이 순간의 감각 주관, 나, 오치오는 100년짜리 나 이렇게 말한다면 육내입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대상과 만나서 한순간 삶을 사는 감각 주관으로서의 나를 육내입처라고 한다. 요것은 머문식들의 쌓임인 식, 마음과 육체적인 기능, 요것이 함께 하는 것이다. 요 부분까지 지난주에 설명이 되었죠. 자, 대략 그 마음이 무엇일까라는 부분 그렇게 정리해 보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사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는 이야기의 영역을 인식이라고 우리가 본 거죠. 그래서 인식은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오늘 주제로 삼게 되었죠. 자, 여러분 오늘 드린 교재 인식
작용의 사전적 이해라는 교재를 보겠습니다. 인식이라는 말. 자, 인식이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늘 뭐 나라는 존재를 말하면서 색, 수상, 행식, 오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색, 수상, 행식 5가지 중에 인식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는가? 제보부님 저기 색, 수상, 행식, 오온에 대해서 아시죠? 그러면 그 중에 인식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을까요? 색, 수상, 행식 5가지 중에 인식을 말하는 거. 인식, 상. 상. 기본적으로 인식이 뭘까요? 아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무언지 아는 거 요거겠죠. 그러니까 보고 내가 본 게 무언지 아는 거. 분별해서 하는 거. 그렇죠. 분별해서 하는 거. 요게 인식이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부모님 말씀하셨지만 오치온인 나중에 요렇게 아는 작용으로의 인식이 무엇일까라고 하면 상이라고 이야기를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맞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그냥 정확히 모르고 상이 인식일 거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인식이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을 사전적으로 한번 찾아보지요. 자, 사전적으로 인식이란 말을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 이전에 위자나띠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그 마음의 메커니즘에서 아주 중요하게 쓰고 있죠. 위자나띠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먼저 보았어요. To have discriminative knowledge, to recognize, apprehend, to become aware of, to understand, distinguish, learn, know,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우리가 보통 인식한다, 지각한다 이렇게 말을 같이 쓰지요. 근데 요 위자나띠라고 하는 말이 요 영역된 거를 쭉 보면 인식한다, 지각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분별해서 안다라고 말하는 위자나띠가 인식 또는 지각을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제 위자나띠를 이해하고 이제 인식이란 무엇일까 하는 것을 국어사전을 통해서 한번 본 겁니다. 자, 인식 1번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암. 이렇게 놓고 보면 위자나띠 딱 맞는 말이죠. 두 번째로 심리 쪽에서는 자극을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일련의 정신과정.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는 조금 더 어떤 포괄적인 영역을 가지는 단어인 것 같아요. 인식. 철학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물에 대하여 가지는 그것이 진, 참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사형으로 인식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알다 이렇게 되고요. 인식되다라는 것은 수동이죠. 사물이 분간되고 판단되어 이해하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늘 그 대상이란 말을 중시합니다만은 지금 인식이란 말을 보니까 인식이 사물을 이래가지고 사물이라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상을 명확히 봐야 되겠죠. 사물이 무언가 다시 봤어요. 1. 일과 물건을 아울러 이루는 말. 2. 물질 세계에 있는 모든 구체적이며 개별적인 존재를 통틀어 이루는 말. 법률적으로는 사건과 목적물을 아울러 이루는 말. 이렇게 나타나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인식과 우리가 같이 쓰는 말이 지각이라고 있는데 지각은
유사하죠. 1. 알아서 깨달음 또는 그런 능력. 2. 사물의 이치나 도리를 분별하는 능력. 3. 심리적으로 감각기관을 통하여 대상을 인식함 또는 그런 작용. 그 작용의 결과로 지각제가 형성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인식과 지각을 같이 쓰고는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지각이라는 말은 인식하고는 조금 차이를 보여주고는 있죠.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인식이라는 말을 우리가 중심으로 보면,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요게 대표적인 뜻이 될 거예요. 위자나띠, 분별해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대상을 명확히 해주고 있어요. 인식이란 말은 사물이란 무엇이냐 하면 2번에서 물질 세계에 있는 모든 구체적이며 개별적인 존재,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가 삶의 과정에서 만나지는 대상이 되는 물질적인 영역들을 놓고 그것을 분별해서 판단해서 아는 것, 요걸 인식이라고 말하면은 사전적으로는 좀 분명한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요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아야 안 될까요? 안이비설신의라고 하고, 요 의가 빨리어로는 만어죠. 그리고 요렇게 안이비설신의 하면은 감각주관이다, 감각주관인 나다 라고 해서 육네이처,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잠들어 있는 상황 아닌다며야 나라고 하는,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나 아닌 것이라는 대상과 함께하는 관계 맺음으로 파악해야 되죠. 그러니까 요거에는 색성향 미촉 법이라고 하는 대상들이 있게 마련이겠죠. 그래서 요거 육외입처,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경전은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라고 알려주냐 하면, 이제 안식 내지 의식이라고 하는 6가지 마음이죠. 6가지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고, 요 식을 빨리어로 윈냐나라고 부르죠. 그런가 하면, 그리고는 이제 요게 6가지니까 육식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경전은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는 이야기를 하죠. 내입처, 외입처, 식이라고 하는 요 3가지가 함께 만나는 자리가 있죠. 자리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요 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보고 무언지 아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이 무언지 알았어 라고 하는 요 상태는 보는 순간하고 얼마의 시간을 가지고 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보고 알았다, 그래서 이거구나 라는 요거는 동시적인 거거든요. 동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3가지가 함께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삼사화합 촉이라고 부처님 이제 설명을 해주죠. 그리고 나면 이 3가지가 함께 만났을 때,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느낌이 생겨난다라고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요 느낌이 즐겁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거나, 이렇게 3가지 느낌이 있다라고 알려주거든요. 요 상태를 놓고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보자고요. 마음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만호라는 마음도 나타났고 윈냐나라는 마음도 나타났잖아요. 이게 좀 전 설명으로 보면 육내이처는 이게 이제 오치온에서 온 거잖아요. 오치온의 식온이니까 머문식의 쌓임이고,
그게 뭐 네이처를 구성하는 마음이다 이러니까 요거는 하여간 쌓여 있는 마음이 될 거고 여기에서 이제 윈냐나라고 하는 마음이 이제 처음으로 생겨난 거죠. 우리가 요거 새끼 처진 마음이라고 새끼 처진 식 이렇게 부르죠. 예. 새끼 쳐져서 새로 하나가 생겨난 거라. 그런데 마음 이야기를 할 땐 우리가 뭘 봐야 돼요? 마음은 몸통으로는 하나지만 각각이 대상과 활동성이라는 조건의 차이 때문에 다르게 불린다. 그래서 마음은 단순히 색성현 미척법이라고 하는 대상이 무언지를 아는 사실, 요게 아니라 그 사실을 몸통으로 하면서 무언가 자기 활동성을 갖는 거였죠. 행위. 그러면 이제 이 만호는 어떤 활동성을 가질까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뭐 이건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간 공부를 통해서. 만호는 위자나띠라고 하는 활동성을 갖거든요. 위자나띠 뭐 하는 건가요? 자나띠가 알다라는 말이고 위가 분리, 분별 요거니까 분별해서 알다 요거죠. 표현하자면 요거 인식 요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일단 이제 경전은 이렇게 알려주죠. 윈냐나는 분별해서 하는 작용을 하기는 하는데 요거 우리가 대상이라는 부분을 주목해야 되잖아요. 무엇을 분별해서 합니까? 라고 하니까 요거 느낌을 분별해서 한다 라고 알려주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눈으로 대상을 보니까 거기에서 보드마카다 라고 알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 알았다라는 것이 새끼 쳐진 마음이다. 요거고. 그리고는 눈과 보드마카와 보드마카인 줄 아는 마음이랑 셋이 동시적인 거라서 삼사와 척한 거고. 그러면 거기에서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거나 느낌이 생겨난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느낌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요게 생겨난 거하고 내가 아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내 안에서 느낌은 이런 과정으로 생겨나는데 이제 막상 내가 보드마카를 보고선 내 안에서 좋은 느낌이 일어났을까? 싫은 느낌이 일어났을까? 요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새끼 처진식 윈냐나라는 요 마음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첫째로 대상을 갖는데 대상은 느낌이다 이거예요. 수. 그래서 경전이 위자나띠 하기 때문에 윈냐나입니다. 무엇을 위자나띠 합니까? 즐겁다고 위자나띠 하고 괴롭다고 위자나띠 하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고 위자나띠 합니다.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즉 생겨는 났지만 아직까지 나한테 알려지지 않은 그 느낌을 이제 식이라는 요 마음이 보드마카라고 아는 요 마음이 요걸 보고 내 안에서 즐거운 느낌이 생겨났어. 그렇게 분별해서 아는.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대상은 느낌이 된 거고 이제 자기의 활동성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위자나띠가 된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서 어떤 일이 생겨요? 여기서도 내 입처가 외 입처를 감각했더니 식이라고 하는 결과물이 생겨났죠. 근데 생겨난 결과물이 마음이다 보니까 이어지는 자기의 활동성을 가졌죠. 그러면 이제 윈냐나도 자기 활동성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대상에 대해서 이런 활동성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분별해서 알았으니까 여기에 결과물이야나 알미죠. 알지자를 쓰는 거죠.
여기 생겨난 거죠. 당연하죠, 그죠? 행위를 했으니까 행위의 결과물이 생긴 거야. 그러면 요 야나, 요거는 뭘까요? 똑같은 얘기를 제가 다시 묻습니다만은, 성모부님, 요 야나, 요거는 무슨 알미죠? 느낌과 대상을 결부시키는 암인가요? 아니 뭐 정확하게는 결부시킨 그게 아니라 단순하게 보자고요. 요거 대상은 지금 말씀하신 대상은 육내입처인 내가 육외입처를 대상으로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은 지금 여기에 두고 하신 말씀이고 여기 3, 4합 촉해서 생겨난 느낌 요거를 요거랑 결부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그렇게 보지 말고 여기 알문 지금 설명되는 바가 뭐냐 하면 시기, 수를 즉 느낌을 대상으로 분별해서 알았더니 느낌에 대한 알미 생겨난 거야. 그러면 여기 알미라는 것은 야나는 그냥 느낌이 무언지 아는 거예요. 내 안에서 생겨난 요 느낌이 즐거운 느낌이구나. 괴로운 느낌이구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구나. 요거 아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의미가 있어요. 성부부님. 대상과 느낌을 결합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근데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 사실은 요 마음이 뭐냐 하면 대상이 무언지 아는 것을 몸통으로 하잖아. 대상과 느낌의 결합이라고 하는 부분을 표현하자면 대상에 대한 알민 마음이 대상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로 인해서 생겨난 느낌은 냐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그러니까 윈냐나와 냐나가 합해진 개념으로 본다면 대상과 느낌이 결합된 이렇게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여기에서는 분명히 대상에 대한 알미라고 하는 윈냐나 요 마음이 분별작용의 과정을 거쳐서 내 안에서 생겨난 느낌이 좋다는 좋은 느낌이여 라고 아는 거고 나쁜 느낌이여 라고 아는 거고 불고불락인 느낌이여 라고 아는 거 그걸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에서 경전은 다시 알려주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렇게 대상을 보고 생겨난 대상을 아는 그 마음이 그냥 느낌을 분별해서 알면 내 안에서 즐거운 느낌이 생겼으니까 즐거운 느낌이 있구나 라고 알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면 괴로운 느낌이 있구나 라고 알면 되는 거라. 불고불락의 느낌이 일어났으면 내 안에 지금 불고불락의 느낌이 일어났다 라고 알면 되는 거예요. 알면 되는 거예요. 여기 살다 보면은 무엇을 보고 듣고 간에 거기서 좋은 느낌이 있을 수 있고 싫은 느낌이 있을 수 있지 뭐. 그러면 좋은 느낌이 일어났구나 라고 알면 되고 싫은 느낌이 일어났구나 라고 알면 돼. 아무 문제가 아닌 거라 사실은. 근데요 여기서 최고부님 우리 여기서 중요하게 나타나는 게 하나 있어요. 느낌이 그냥 느낌대로 알려줘 버리면 그뿐일 텐데 거기에 무언가가 간섭을 해가지고 요 느낌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삶에 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괴로움을 만드는 문제 상황이 하나 생겨나는 거예요. 그 문제 상황이 이제 어떻게 생겨나냐 하면 이건 이제 부처님이 우리 삶을 그야말로 깨달음의 눈으로 보아서 알려주는 거죠. 부처님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식이 느낌을 그러니까 느껴진 것을 상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느껴진 것을 상하고 상한 것을 분별해서 한다 라고 경전이 한 단계를 더 나가서 알려주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삶의 과정에서 그냥 느낌이 생겨나는 거예요. 생겨난 느낌을 내 마음이 그냥 어떤 느낌이다 라고 분별해서 알면 돼. 거기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살다 보면 즐거운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괴로운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이제 여기에
상이라고 하는 사실은 오치온인 나를 구성하는 거니까 큰 덩어리를 보면 나의 일부죠. 나의 일부지만 사실은 마음하고는 다른 거. 최 소장님, 우리 요거 마음과는 다른 나의 일부라는 표현 지난번에 한번 써봤죠. 그 개념, 요거 사실은 삶을 이해하는데 참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 상이 어떻게 돼요? 병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상은 일단 간섭한다라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식이라고 하는 요 마음이 느낌을 분별해 아는, 표현하자면 눈과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눈만 있는 게 아니라 안경을 하나씩 쓰고 있다라고 우리 삶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뭐 상이 있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안경을 쓰고 있어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좀 멋을 부리기 위해서 그냥 안경을 하나 썼어. 이래 하면요, 안경이 그냥 깨끗한 안경을 쓰고 있으면 뭐 도수를 넣은 것도 아니고 그냥 안경 하나 썼다 이래 하면 사실은 살아가는데 그냥 사는 게 그래서 안경이 하나 있는 삶이요 라고 한다면 여기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안경에 파란색을 좀 넣었다 이러면은 어떡하나요? 장보부님을 장보부님으로 보질 못하고 장보부님 더하기 파랑 이래가지고 파랑화한 장보부님 이렇게 보잖아요. 안경. 상이라는 거 우리가 그렇게 이해한 거죠. 우리 내적인 경향성. 나의 내면에서 간섭하는 요 상이 표현하자면 파란색이 들어가 있는 안경이면 온통 세상을 파란 경향으로 볼 거고, 빨간색이 들어있는 안경이면 온통 세상을 빨강화해서 볼 거다. 그런 경향성인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그렇게 색깔이 들어있는 상태 하면은 일단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하니까 요걸 병들었다라고 치고, 요 병든 상태의 상을 번뇌라고 한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보았죠. 요거 이제 이런 이야기죠. 기본적으로 식이라는 마음이 느낌이라는 대상을 분별해서 아는 활동을 하니까 알미 생겨나는데, 우리 삶의 현실은 여기에 상이, 그것도 병든 상태로, 번뇌라고 하는 상태로 개입을 하더라, 간섭을 하더라. 그리고 요 간섭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 하면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늘 말하는 거지만은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이냐,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오해냐, 이런 건데, 자, 내 안에서 이제 좋은 느낌이 일어났거든요. 윈냐나가 요 좋은 느낌을 그냥 좋은 느낌이구나라고 분별해 알면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냥 좋은 느낌이 일어났어. 요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상이 병이 들었어. 번뇌가 되었어. 어떻게 병들었나요?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오해라고 하는 경향성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좋은 느낌이 일어나면 요 좋은 느낌이 분별되는 그 과정에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번뇌, 병든 것으로의 경향성이 개입해가지고, 야, 그 좋은 느낌 그거 상하는 거예요. 항상 상처잖아요. 요거 지속되는 거예요. 꾸준히 가는 거예요.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거 붙잡아. 좋은 느낌이 일어날 때 좋은 느낌이 일어났구나라고 알면 되는데, 거기에 번뇌가 딱 간섭을 해가지고는 그 좋은 느낌은 좋은 거요, 오래가는 거요, 지속되는 거요, 붙잡아라고 하는 어떤 간섭작용이 일어나서 그 간섭작용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요거 없으면 그냥 알미 생긴 건데 간섭 때문에 생겨난 그 현상을 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 탐, 라가라고 이제
빨리어로는 쓰죠. 그런가 하면 역으로 이게 이제 내 안에서 일어난 느낌이 괴로운 느낌이 일어났어요. 하여간 불만족스러워, 싫어. 뭐 살다 보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윗내나가 요거를 분별해야 할 때에는 그냥 그런 안 좋은 느낌이 일어났어 라고 알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또 번뇌가 싹 개입을 해가지고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그 안 좋은 느낌 그거 꾸준히 가는 거요. 그거 함께 있으면 안 돼. 그거 내쳐 라고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건 뭐 빠띠가 샀냐라고 해가지고 저항의 상이라는 게 이제 경전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괴로운 느낌이 이렇게 분별되어 알려질 때 개입해가지고 내쳐! 그건 싫은 거야!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알미 단순히 괴로운 느낌이요 라고 알려지지 않고 요 괴로운 느낌은 내쳐야 돼! 치워버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현상이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붙잡아! 라는 거와 같은 것이지 뭐. 그거를 뭐라고 해요? 진이라고 하거든요. 성낼 진짜잖아. 뭐 요거는 이제 도사라고 이제 하죠. 그런가 하면 요런 탐과 진이라고 하는 이런 붙잡고 내치고 하는 그 바닥에는 뭐가 있냐 하면 기본적으로 존재에 대한 오해 상황, 무상고 무아인 줄 몰라, 뭐 이런 존재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하는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탐과 진으로 나타나는 토대로 먼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 어떻게 봐야 돼요? 요런 이야기지 뭐. 윈냐나가 생겨나가지고 느낌을 분별해서 하는데 상해 병등 번뇌가 개입을 해가지고 그 상태에서 무명이라는 것과 무명 위에서 탐과 진이라고 하는 어떤 현상들을 만들어내. 그럼 요 현상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좋은 느낌이 있으면 좋은 느낌이라고 알면 되는데 그 좋은 느낌은 붙잡아야 되는 거요? 라고 붙잡아 이렇게 표현하자면 이게 뭐예요? 요 알물, 느낌에 대한 알물 왜곡시키는 거잖아. 단순히 즐거운 느낌 이렇게만 알려지면 좋을 텐데 그러질 못하고 그 즐거운 느낌이라는 것은 붙잡아야 되는 느낌이야 라고 느낌 자체를 즐거운 느낌이라고 아느냐 아니면 붙잡아야 되는 즐거운 느낌이라고 하느냐 이거 다르잖아. 그죠? 요런 차이가 생기거든요. 병전은 이때 요 무명하고 밑에 있는 번뇌하고 요거 두 개를 합해가지고 치라는 말을 해요. 요거 빨리어로는 모하라.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뭐 우리가 아는 탐진치 삼독.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삶에서 생겨나는 모든 괴로움은 무엇을 원인으로 해요? 탐진치를 원인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탐진치 삼독 이러죠. 탐진치 삼독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겨나는 거죠. 그죠? 분명히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하면 6가지 식이 생겨서 삼사화합 촉에 의해서 생겨나는 느낌을 식의 활동으로 분별해 알면 번뇌의 간섭 때문에 느낌이라는 것이 탐진치라고 하는 왜곡 상태로 알려집니다. 요거 하나의 과정이죠. 예,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런 상태에서 요거 놓고 보면 어때요? 이 과정에 우리 나이 내면 이야기죠. 내면의 과정에 제일 핵심되는 거 위자나띠라는 단어를 봐야 되죠. 요 위자나띠라고 하는 하나의 활동성, 작용을 놓고 누가 해요?
윈야나가 요걸 하죠. 윈야나가 누구한테 그 느낌을 대상으로 하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요거 윈야나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산야가 함께 하죠. 간섭한다라고 말하는. 사실 요거 있잖아요. 상이 빨리어로 산야거든요. 산야인데 요 냐라는 것은 윈야나의 요 냐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요 n 하나는 이제 더 연결해 준 거고, 요 사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 사의 의미가 위드야. 위드. 그러니까 윈야나가 위자나띠를 하는데 거기에 위드 산양 거라. 그러니까 상과 함께라. 그래서 분명히 요거 위자나띠라고 하는 것은 식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상과 함께 느낌을 분별해 알고 그것에 의해서 냐나 알을 만들어요. 그런데 요 산야가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병들지 않은 존재의 실상을 보는 경향성으로 있으면 왜곡될 게 없죠. 그죠? 왜곡될 게 없이 그래 그런 거예요 라고 할 텐데, 달리 말하면 매이지 않고 느낄 텐데, 이제 요거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오해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탐진치라고 하는 왜곡이 생겨났죠. 요것 때문에 이후에 전개되는 모든 삶의 문제가 생겨나죠. 요거 여기까지 우리 늘 공부하는 거 반복이죠. 그런데 이렇게 내면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위자나띠 요 단어가 경에서는 한 군데에 더 나타나는 거예요. 자, 위자나띠가 어디에 또 나타나냐 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러니까 네이처 웨이처 자리를 이렇게 설명을 하죠. 만호라고 하는 마음이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몸을, 만호가 눈을 지원하면 만호가 눈을 지원해서 색을 주목하면 어떻게 돼요? 안식이 생겨나죠. 그리고 만호가 귀를 지원해서 성을 주목하면 어떻게 돼요? 이식이 생겨나죠. 요렇게 표현하자면 만호라는 마음이 몸의 어디를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대상을 감각해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5가지 마음이 생겨나죠. 그런가 하면 만호는 다시 이제 몸을 지원하지 않고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요 물질 아닌 거를 직접 주목할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오늘 점심이 좀 양이 부족했어? 이런 기억도 할 수 있는 거고, 하여간 물질 아닌 다양한 것들을 나의 마음은 직접 주목할 수 있죠. 요건 여러분 설명 필요 없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몸 밖에 있는 물질적인 것만 내 마음이 대상으로 하면서 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질 아닌 것도 우리 삶에서는 분명히 대상이 된다고요. 그거 법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몸을 필요로 하지 않잖아. 마음이 직접 주목하는 거죠. 요런 상황, 마음이 몸을 지원해서 주목하든가 아니면 직접 법을 주목하든가, 요런 주목하는 그 현상, 그거를 작의라는 말로 경전은 나타내고 있죠. 작의. 말도 명확해요. 만호의 작용이지 작의. 마나시까라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렇게 작의하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마음을 새끼쳐서 만들죠. 이때 요 작의에서, 그러니까 주목해서 만들어지는 요 식이 어느 수준의 식일까? 저는요, 요렇게 만호가, 즉 육네이처가 작의해가지고 생겨나는 식, 이건 대상을 아는 거잖아요. 요 대상을 아는 상태를
완성된 알미다 라고 표현을 해봤어요. 여기서 완성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기 성인이라고 말할 때 성인이란 말을 보통 두 가지로 쓰죠. 이런 성인하고 성자. 그렇죠. 이런 성인이 다르죠. 이럴 때 이 성은 잘났든 못났든 20살만 되면 성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성은 80살이 돼도 못나면은 성인이 못 되잖아요. 그죠? 성인에 대한 차이가 있죠. 이럴 때 요 성자를 적용해가지고 완성된 알미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좋은 거든 싫은 거든 상관없이 일단 대상이 무언지 알았어. 아는데 어느 만큼 아냐 하면 송보부님이라고, 최보부님하고는 다른, 최보부님하고는 구분된 존재로 송보부님이요. 나하고 지난주에도 만나가지고 법회를 같이 공부를 같이 한 우리 송보부님이요. 요렇게 송보부님을 그러니까 완전히가 아니라 송보부님이라고 하는 완성된 알미 생겨난 거, 요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요 부분을 보아야 하는 게, 시작하면서 제가 오온 중에 인식을 나타내는 말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저기 최 소장님 요거 그 산이 그거 아닐까 이렇게 답변 주셨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아마도 그 최 소장님의 답변이 아니고 그간 세계적으로 초기 불교 학자들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색수상행식 오온 중에 상을 인식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또는 지각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대상을 보았어. 대상을 보았는데 이 대상이 송보부님이요 라고 완성된 알미 생겨나면 그거 인식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완성된 알을 만드는 자리가 상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로 어떤 오류가 생기냐 하면, 이제 요거 내입처와 외입처의 감각작용에서 식이 생겨난 거예요. 요 식이 무엇일까라고 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내 앞에 무언가 있어 라고 알아챈. 왜 그렇게 설명하나요? 아니 이게 상에 가서, 그죠? 색수 거쳐가지고 상에 와서 송보부님이요 라고 완성된 알미 생겨나는 것을 인식이라고 말하는 거잖아. 상에 와서 인식이 되니까 이 앞에 생겨난 식은 완성된 알미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송보부님이라고 알아버리면 이 뒤에 있는 상이 인식이라고 해석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불교학자들이 상이 인식이다 보니까 앞에 있는 식은 이게 인식한 게 아니요. 송보부님이라고 완성된 알을 가진 게 아니요. 요건 단지 내 눈앞에 뭔가 있어 라는 알아침이요. 요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경전이 이제 위자나띠라는 말을 여기 윈냐나의 활동성 말고 또 한 군데에서 쓴다고요. 또 한 군데 어디에서 쓰냐 하면 바로 요거, 내입처가 외입처를 자극해서 식을 만드는 이 과정, 여기를 위자나띠라는 말로 경전은 쓰고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눈으로 대상을 보고 거기서 안식이 생겨났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위자나띠요. 위자나띠 뭐냐 하면, 알긴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하면 분별해서 아는 거예요. 이 밑에서는 느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요 느낌이 좋은 느낌일까? 싫은 느낌일까? 요거 분별해서 아는 야나가 생겨났다면, 지금 요 자리는 어떻게 말하냐 하면
성모부님을 보고요. 성모부님이라는 대상이 최모부님도 아니고 현정모부님도 아니고 성모부님이요. 지난주에 우리 함께 공부한 성모부님이요. 라고 성모부님을 분별해서 아는 마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무언가 있다라는 알아침이 아니고. 이게 위자라티라고 하는 이 말이 경전에서 직접 이 자리에 쓰이는데 그러면 이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고요. 경전이 말해주는 그대로 위자라티 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알미 단순히 무언가 있다라는 알아침이 아니라 성모부님이다라는 완성된 알미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역으로 그동안 학자들이 이 식이 인식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성모부님이라고 알아야 되는 것 때문에 이 식은 단순한 알아침이요. 이렇게 설명을 했다면 이제 우리가 경전에 의해서 이 식이 단순한 알아침이 아니라 인식한 거예요. 성모부님이라고 확실히 아는 거예요. 라고 이해를 하면 뒤에 있는 이 상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상은 이제 더 이상 인식이 아닌 거예요. 이 상이 인식이 아니고 상이라고 불리운 고유한 자기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무언가 의미를 갖기 때문에 우리 삶의 과정에 관여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이라는 말을 쓰는 거잖아요. 제법은 이게 타당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의미를 보니까 위드냐라 위드냐 인식되는 게 아니라 식이 윈냐나가 윈냐나가 느낌을 분별해 하는데 위드 함께 참여해가지고 결과물인 느낌의 요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의 문제는 바로 요 산야가 병이 들어가지고 존재의 실상을 잘못 보고 상나가족이라고 오해하는 그놈 때문에 어떻게 돼요? 번뇌가 되어버렸잖아. 요게 번뇌로 간섭을 하다 보니까 탐진치라고 하는 삼독, 삶을 괴로움으로 이끄는 그놈을 만들어가지고 알물 왜곡하는 거잖아요. 요 차이가 크죠? 예, 요거 우리가 그냥 요거 놓치면 안 돼요. 자, 요렇게 놓고 보면 이제 요 자리가 위자나띠예요. 위자나띠 요거 우리가 분명히 인식이란 말로 지금 쓰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성모부님 다시 여쭤봅시다. 이제 위자나띠가 두 개가 생겼잖아. 우리가 인식이란 말을 하자면요. 두 개의 위자나띠 중에 좀 더 정확하게 인식이란 말을 적용하자면 여기가 맞을까요? 여기가 맞을까요? 사전적으로는 위에 있는 위자나띠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아, 예.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우리가 공감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식이라고 하는 거가 사실 우리 사는 게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 인식작용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바로 만호라고 하는 마음을 중심으로 하는 육내입처인 내가, 그러니까 감각주관인 육내입처인 내가 감각객관인 대상을 감각해가지고 대상에 대한 알미라고 하는 육식, 6가지 마음을 새끼쳐서 만드는 요 과정, 요게 바로 인식작용인 거라. 요 부분을 오해하고 이 뒤에 상을 인식이라고 그간 해석을 했기 때문에 우리 삶 전체를 왜곡해서 본 거예요. 병은 12연기를 말할 때 12연기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는 거지만 요 오치온 몸과 마음이고 요거 명색과 식이잖아요. 무명을 조건으로 행위, 행을 조건으로 식이,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명색을 조건으로 육이,
이게 되는 거예요. 명색을 조건으로 유기비라는 게 물론 이제 뭐 경제원에서 정확한 정의는 안입이 설신의 6가지 내입처가 구성되는 거, 뭐 6가지 내입처로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계속 설명되는 거지만 내입처가 있다, 감각주관인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외입처인 대상이 함께하는 거고, 그래서 그 감각작용에 의해서 달리 말하면 이제 대상을 인식해서 무언지 아는 식이 생겨나는 요 과정 전체가 12연기의 유깁인 거예요. 유깁을 조건으로 촉이, 촉을 조건으로 수가, 이렇게 되죠. 요거 보는 거 중요하죠. 요게 인식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송보부님이 대답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위자나띠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분별해서 아는 거 이래가지고 인식이라고 말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우리말로는 인식이란 말은 이렇게 심도 있는 내면의 이야기까지는 일단 나타내지 않고 사물이란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물을 인식한다라고 하니까 결국은 유깁의 과정,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해서 식을 만들어내는 요거 인식입니다. 이렇게 보면 맞겠죠? 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여기 보면 뭐 심리, 철학 이렇게도 나오지만 뭐 불교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말을 하자면 이런 표면적으로 육외입처라는 대상을 감각해서 아는 그런 인식작용도 있지만 나의 내면에서 느낌이 분별되어 알려지는 두 번째 인식작용도 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건 아닐 거예요. 송가부님,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해도 되겠죠? 그죠? 요건 뭐 국어사전에서 꼭 사물이라고 하는 대상을 명시해줬다 그래서 요건 인식작용 아니요? 이렇게 말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는 나의 내면에서도 인식작용이 있다. 다만 요거는 대상이 달라요. 그죠? 송보부님을 인식하는 자리하고 송보부님을 보고서 생겨난 느낌을 인식하는 자리하고 요게 다를 뿐이지 두 개의 인식작용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서 부처님은 참 의미를 두는 게 이거죠. 두 번째 인식작용, 나의 내면의 인식작용에 간섭하는 곳으로의 상, 병들어 있기 때문에 번뇌, 요 상의 간섭 때문에 탐진치가 생겨난다. 요 탐진치의 왜곡된 느낌에 대한 암, 결국은 탐진치가 삶의 문제를 만든다. 우리 삶의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원인이다. 요렇게 알려주는 거죠. 일단 뭐 인식작용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이렇게 알아본 거로 하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네. 하실 말씀? 네, 그럼 상은 대체 어디서 비롯되는 걸까요? 그거는요. 우리가 이제 그간 공부하면서도 왜 이 몸과 말과 만어의 행위가 있으면 행위 이후 이래가지고 행위가 오염되면 두 가지 현상이 있다. 한 가지는 아래쪽으로 상이 잠재하고 한 가지는 위쪽으로 식이 머문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봤었죠. 상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나중에 한번 좀 상세하게 풀어보자고요. 상은 사실은 행위 때문에 생겨나서 쌓이는, 그러니까 행위 때문에 잠재되어 쌓여 있는 거. 상도 온이니까 오온 중에 하나잖아요. 매 순간의 행위가 오염되면 그 오염 때문에 잠재한다지만 이제 생겨나서 나의 내면에 잠재해 있는 그 덩어리 요거거든요. 상은 지금 요렇게 탐진치를 일으키는 측면에서 보면 상락아정의 상, 요거 위에서 존재성으로 보면 욕상, 색상, 무색상, 욕계, 색계, 무색계의 중생이죠. 탐과 관련해서 욕상, 색상, 무색상이라는 그런 병든 상도 있고, 그 다음에 진과 관련해서 빠티가 샀냐라고 하는 요것도 나타나요.
그럼 대략적으로 보면 문제 상황의 상은 번뇌라고 불리는 요 정도고, 경전에서는 이제 다양한 상이 나타나, 그리고 상을 닦아라 라는 표현이 나타나거든요. 이 탐진치를 일으키는 이러한 상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무상의 상을 닦아라. 무상의 상을 닦아서 상을 대체해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상이 경전에서 거론이 돼요. 심지어는 뭐 죽음의 상을 닦아라. 내가 죽는다는 것이 들어간 숨이 나오지 않으면 죽는 거다. 뭐 이렇게 이제 나의 삶이 얼마나 긴박한 삶인가, 위태로운 삶인가, 이런 부분에 주목해가지고 그러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러한 삶에 어찌 내가 상나가정 위에 욕상, 색상, 무색상이라는 붙잡는 탐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상을 닦아 나간다든가, 또는 뭐 세상에 즐길 것이라고는 없다라는 상을 닦는다거나, 뭐 음식에 혐오하는 상을 닦는다거나, 뭐 하여간 요 상나가정, 욕상, 색상, 무색상, 빠띠가삼냐, 요 탐진치와 관련하는, 그러니까 탐진치를 일으키는 요 상을 어떻게 대체할 것이냐 하는 쪽으로 여러 가지 그 상들이 나타나거든요. 뒤에 그걸 한번 봅시다. 예. 좀 보시겠습니다. 산야는 예. 산야는 이제 소위 느낌을 근거한 느낌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는 인식. 오염된 산야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 산야 때문에 그런 오염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산야는 그런 인식 과정에 개입하는 거지, 산야 자체가 인식된 결과라거나 인식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오늘 낮에도 우리 법부님이 빤야와 냐나가 어떻게 다르냐 하셔가지고 제가 한참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냐나라는 요 위장, 그러니까 첫 번째 인식작용에 의해서는 윈냐나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났거든요. 두 번째 인식작용에서는 냐나라고 하는 느낌에 대한 분별된 알미 생겨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식작용의 결과가 하나는 마음이고 하나는 느낌에 대한 알미인 거라. 그때 산야는 인식 자체도 아니고 인식의 결과도 아니고 인식에 참여하는 요소, 이렇게 봐야 되죠. 그 차이가. 그럼 기존의 저 상을 지각작용 내지는 네. 기억까지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기억.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런 위자나티가 두 자리에 쓰였다라는 것이 알려지면 그 부분이 타당성을 상실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기억이라고 하는 부분도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마음은 무엇일까라는 부분에서 그 대상이 무언지 아는 것을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 생겨났다. 그게 몸통이어서 윈냐나 조금 있다가 찢다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만호 이래가지고 머문 식이 있다. 그리고 머문 식이 쌓여가지고 요거 오치온의 식이 되는 거다 하고, 그러면 요 식이 한면으로는 기억이고 한면으로는 다시 설명되어야 되는 식의 속성으로의 의도 소망이다. 이렇게 이제 식이 설명되거든요. 식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면 기억이라는 자체가 식이라. 식이 뭐냐 하면 기억 덩어리라. 우리 대구법회에서 어떤 법부님이 그러면 식이 기억을 하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조심해야 됩니다. 식이 기억을 한다라고 말하면 기억이라는 것 밖에 기억에 대한 어떤 행위 주체로서의 식이 그러니까 식이 선언이 되는 거라. 요거 자칫하면 악드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부처님은 식이 기억한다라는 게 아니라 기억 자체가 식인 거라. 기억 자체가 식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온이잖아요. 온, 덩어 쌓임. 매 순간 머문식들이 쌓여 있는 거란 말이지.
이 쌓여있는 식이 우리가 뭐 늘 비유적으로 천적에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수없이 많은 기억들의 쌓임이 마음이고 요 마음이 여기서도 똑같아. 어떤 활동성을 갖느냐. 이 기억 덩어리인 마음이 어떤 활동성을 갖느냐라고 할 때 그게 내입처를 구성하는 식과 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식과 근으로 하면 우리 내입처 설명이 있죠. 고랬을 때 결국은 이 머문 식들의 쌓임인 식이 감각 주관인 내입처를 구성하는 식. 그러니까 안근 내지 신근이라고 하는 이 몸이 가지는 감각 기능 요것과 함께 즉 식과 근이 하나가 되어 가지고 처라고 불리우는 거죠.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해요? 대상을 주목해 가지고 감각하는 그러한 활동성을 갖는 거잖아. 그러니까 식 자체를 그러니까 기억 자체가 식이다. 기억이 온 덩어리로 이렇게 무더기로 쌓여 있는 그 자체가 식이고 이 식이 어떤 활동성을 갖느냐라는 측면에서 설명이 되는 거지. 요거를 식이 기억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본질을 놓칠 수가 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그래서 하여간 제가 지난주 2시간 동안 식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설명을 했고 오늘 시작하면서 한 15분 뭐 되풀이 했죠. 그렇게 이제 식이 몸통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알게 되면 이제 뭐 아무리 학자들이 뭐라 해도 상은 상일 뿐이라 상은 기억하고는 다른 건 거라. 예, 내적 내면에서 개입하는 경향성 이래가지고 탐진치를 만들어내는 그놈 그거를 이해해야 그래야 이제 오치온이 명확해지고 사실은 이 부분 기억 자체인 식하고 내적인 경향성 물론 이것도 이제 생겨나는 것은 행위의 오염이 한면으로는 식을 잠재하고 한면으로는 식을 머물게 한면으로는 상을 잠재하고 한면으로는 식을 머물게 하니까 생겨나기는 동일한 것을 뿌리로 생겨난 거죠. 식이나 상이나. 그러나 상은 지난 뭐 50년 60년 만든 거고 식은 오랜 전생들 그 윤회의 과정 동안 쌓여 있는 거니까 표현하자면 덩어리가 규모가 다르죠. 그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 식과 상이 아까 이게 뭐 오늘 거기까지 못 가게 되면 다음 주에 우리가 이어지는 얘기를 더 해야 되지만 이제 요 빤냐라고 하는 거 빤냐가 요 윈냐나하고 함께 힘을 합해가지고 번뇌를 소멸하는 일을 하게 되거든요. 빤냐하고 번뇌하고 요 힘겨루기에 의해 가지고 우리 삶이 해탈로 향하느냐 아니면 지옥으로 향하느냐 이게 결정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 마음이 무엇일까, 상이 무엇일까, 인식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요 본질을 아는 그 설명에서 해결이 되는 거라. 예. 저게 사실상 지금 계속 돌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예. 참. 그럼요, 계속 돌고 있습니다. 저게 우주란 말이에요, 우주. 맞습니다. 시간으로는 20분을 줬는데 사실은 20분 내내 수업을 한 것 같네요. 우리가 이제 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위자나띠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가 두 자리에서 쓰인다 라는 것을 근거로 부처님은 두 가지의 인식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인식은 사실은 첫 번째 자리에 위자나띠 6입에 해당하는 요거다 라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알아봤죠. 하여간 뭐 인식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체크한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는 인식과 관련한 사실은 더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현정고부님, 저기 이제 그 손주 보신 지가 1년 되셨잖아요. 지난 1년 동안에 사실은 현정고부님이 선주와 관련해서 하신 말씀들이 좀 있거든요.
처음에 그냥 이뻐 죽겠기만 했는데 한동안은 이 아이 때문에 현정부모님 굉장히 고생했잖아요. 막 힘들었잖아요. 그 예를 보면은 사실은 6내입처로의 현정부모님이 있고 외입처 대상으로 손주아이가 있잖아요. 전 아무개들아. 그러면은요, 현정부모님이 손주를 보고 우리 손주라고 하는 식이 생겨나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손주를 보고 내 손주 요렇게 인식이 될까라는 부분을 한번 좀, 혹시 이렇지 않던가요? 그냥 단순히 내 손주 요렇게 알려지기보다는 아이고 이쁜 내 새끼 요렇게 알려지거나, 어떨 때는 사실은 똑같은 내 새끼 손주인데 어떨 때 보면은 아이고 제발 좀 엄마한테 좀 가라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거 저기 이뻐 죽겠는 내 새끼 요놈하고 전혀 엉뚱한 다른 아이가 하나 와가지고 야 엄마한테 좀 가라 이렇게 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현정부부님 한 사람이고 손주 한 사람이잖아요. 이거 따지고 보면 하나의 마음이 생겨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살다 보면 현실은 이뻐 죽겠는 손주라는 알미 생겨나기도, 그러니까 마음이 생겨나기도 하고 제발 좀 네 엄마한테 좀 가면 좋겠다라고 알려지는 손주가 생겨나기도 하거든요. 요거 현실이죠. 요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니 근데 우리가 지금 인식이라는 말을 하면서요, 지금 인식이,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인식이 생겨났는데, 내가 손주를 보고 내 손주라고 아는 인식작용을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두 가지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손주를 보았는데 어떨 때는 이쁜 손주라는 식이 생겨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제발 엄마한테 좀 가라라고 그런 식이 생겨나기도 하거든요. 요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면 인식작용을 우리가 바르게 설명했다라고 할 수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 상의 결빙만 그거 아닐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좀 달리 짚어볼까요? 방금 쉬는 시간에도 우리가 이야기한 거지만 내입처를 말할 때 식과 근이 더해진 거 이렇게 말했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 6가지 감각 기능이 있죠. 요거를 육근이라고 하죠. 그런가 하면 이제 요 식이라는 게 뭐였죠? 좀 전에 우리가 보니까 한 가지 의미로는 삶의 과정에 대한 기억이고 하나로는 의도와 소망이라고 하는 속성을 갖는다라고 했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 식은 머금의 과정에 의해서 분류되기를 안식 내지 의식의 6가지 식이었죠. 그래서 부처님이 삿디비고를 꾸짖는 말씀을 하시면서도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생겨난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안과 색을 조건으로는 안식이, 내지 의와 법을 조건으로는 의식이, 이렇게 6가지 식이 생겨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식온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거나 6가지로 머문 식들이 쌓여있는 이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마음이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몸이 가지는 감각 기능하고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이라는 게 요 위에 얹혀지는 거지 뭐.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렇게 말하고 요거를 합해가지고 즉 안식 더하기 안근은 안 이렇게 부르고 또는 뭐 안처, 안입, 안입처 이렇게 이제 부른다라는 거 이전에 한번 봤죠. 그러니까 아야따나라는 말 하나를 입이라고도 번역하고 처라고도 번역하고 두 개 합쳐서 입처라고도 번역을 했다. 그리고 경전은 안식과 안근에는 윈냐나와 인드리아라고 하는 그 뒷단어를 명확히 붙여서 쓰지만 처라고 안처 이렇게 될 때 처는 떼고 그냥 안으로 쓰기도 한다. 뭐 실질적으로는 그 처를 떼고 안, 이비, 설신, 의라고 직접 나타내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식 더하기 근이 안, 이, 비, 설, 신, 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다시 이제 육내입처 이렇게 되는 거죠. 관찰경이라는 경전을 제가 참 많이 인용을 하는데 관찰경 이렇게 말하죠. 오치원인 내가 가슴이 나여라고 하는 자아의식 하에 있으면 그죠? 자아의식 하에 있으면 안근 내지 이 신근이라는 요거 뭐예요?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감각 기능이잖아요. 5가지 감각 기능 즉 몸의 감각 기능이 삶에 참여한다 라고 경전은 말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거기에는 즉 5가지 몸의 감각 기능이 삶에 참여하면 거기에 만호가 있고 담마가 있고 무명의 요소가 있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이때 요 만호라고 하는 거 뭐 우리 이전에 공부한 거니까 이렇게 보죠. 요 6가지 식 그러니까 안식 내지 의식이면 요거니까 식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물질을 감각할 때는 몸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몸과 함께 몸의 감각 기능 없이는 물질은 감각하지 못하죠. 그러나 물질 아닌 거는 식이 몸의 도움 없이 직접 감각하죠. 그래서 그 자체를 의근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만호라고 하는 것은 안식 내지 의식 더하기 의근 요 7가지를 말하죠. 그러면 그러니까 몸의 감각 기능이 참여하면 만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요렇게 육내입처가 형성되었다. 요걸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담마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요 외입처가 형성되었다. 요걸 알려주는 거죠. 요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인식한다는 거 자아의식 하에 있으니까 내입처와 외입처가 생겨나서 감각작용, 즉 인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요 문제를 놓고 제가 지금 현정법부님한테 아니 그 손주가 왜 내 새끼기도 하고 엄마한테 좀 가! 이런 새끼기도 할까? 차이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린 거죠. 이제 정말로 불교적인 인식 이야기가 출현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몸의 감각 기능이 삶에 참여하면 만호가 있고 담마가 있고 무명의 요소가 있다. 만호가 있고 담마가 있다라고 말했으면 지금 이야기면 되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은 만호가 있다? 내입처. 담마가 있다? 외입처. 요거 2가지만 가지고 인식작용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만호, 담마하고 무명의 요소라고 하는 전혀 다른 거 하나를 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감각작용이 일어난다. 인식작용을 한다라는 데는 감각주관인 내입초도 있어야 되고 감각객관인 외입초도 있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인식작용이 일어나는 데는요. 무명의 요소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 참여한다 이거예요.
분명히 만호가 있고 단마가 있고 무명의 요소가 있다라고 부처님이 말해주거든요. 요 자리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만호에 의한 육내입처도 단마에 의한 육외입처도 다 필요하지만 요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무명의 요소라고 하는 전혀 다른 또 하나가 인식작용에 참여하고 있다. 인식작용은 셋이 만나서 하는 거다. 삼사화합 총괄처럼 여기에서도 삼사화합이 하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제 무명의 요소라는 게 요거는 우리가 이제 기존의 공부에 의하면 요게 이제 뭐 오늘 못 가겠지만 참다라가라는 거죠. 예, 욕탐. 마음심이 없는 거죠. 예, 마음심 없는 거. 이 참다라가가 사실은 무명의 요소인데 요 참다가 뭐예요? 참다가 우리 삶의 과정, 마음의 메커니즘에서 참다만이 갖는 특별한 특성이 뭐냐 하면 양방향성을 갖는다라는 거잖아요. 요거 우리가 요 내면 이야기 뭐 오늘 잘 못 가지 싶어요. 다음 주에 더 하기로 하고 일단 이런 이야기죠. 윈냐나가 자기 역할을 마치면 찢다가 되고 찢다가 이 탐, 라가에 붙잡히면 이제 찢다의 어떤 이제 자기 활동성의 과정이 있죠. 그러면 자기 활동성의 과정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 만호의 행위로 연결되잖아요. 만호의 행위가 참다를 거쳐서 몸의 행위, 말의 행위죠. 이렇게 해서 신구의 삼업하는 거잖아요. 뭐 신구의 삼업 해가지고 진행이 되죠. 그러면 요때 참다라고 하는 것은 만호의 행위가 한면으로는 몸과 말의 행위로 생각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를 부추겨가지고 몸으로 행동하게 하고 생각만 하던 것을 부추겨가지고 말로 터뜨리게 하고 요거 마음의 메커니즘 중에서 참다가 가지는 한쪽 방향성이잖아요. 그리고는 정말 참다만의 특별함 우리가 몇 번 이야기한 거죠. 요게 어떻게 해요? 되돌아와가지고 내 입처에 만호의 감각작용에 참여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참다 자체로 오지 못하고 라가라고 하는 이거 번뇌 때문에 생겨나는 탐진치의 탐이죠. 요거를 싣고 오잖아. 그죠? 참다가 양방향성에 의해서 딱 돌아오는데 내면의 번뇌 때문에 생겨난 총괄적으로 라가 탐이라고 하는 그죠? 욕탐. 그냥 욕으로 오지 못하고 욕탐으로. 그러니까 탐을 싣고 온다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하죠. 탐을 싣고 와가지고 이제 뭐예요? 인식작용에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요거 이 참다에 대해서 자 참다 이 참 정말 해피설법이 아니고는 이거 설명될 수 없는 기막힌 얘기죠. 첫째로 양방향성을 갖는다라고 보았죠. 이 양방향성에 의해서 지금 어떤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바로 이거 내면에 번뇌로부터 만호의 행위 이 영역에서 요 달리 말하면 나의 내면의 이야기죠. 나의 내면의 이야기 내면에서 생겨난 어떤 결과, 현상 이렇게 표현할까요? 대표적으로 하여간 탐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내면에서 일어난 현상을 어떻게 하나요? 참다가 싣고 감각작용, 인식작용에 전달을 해주죠. 요거. 근데 요거는 지금 보면 그러잖아요. 여기서 시작한 게 흘러가는 건데 요게 뒤돌아왔을 때는 따지면 요건 한순간 이후 거죠. 그러니까 되돌아온 상태로 보면 싣고 오는 거는 뭐냐 하면 한순간 이전의 걸 싣고 오는 거죠. 요거 설명 필요 없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한순간 이전의
내면의 현상을, 요건 이제 지금이잖아. 지금 내가 인식하는 거니까. 지금의 삶에 전달해준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좀 길긴 하지만 적절하죠? 재밌는 표현이죠? 그러면 요렇게 되면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를 더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참다가 지금 진행되는 이 삶의 과정, 그 현상을 한순간 다음의 삶에 전달해주는 일이 없다. 양방향성을 가지지 않는다 이러면 우리 사는 게 어떻게 돼요? 내 입처가 내 입처를 감각했다. 인식했다라고 하면 쭉 과정을 거쳐가지고 가버리는 거죠. 쭉 가버릴 거라고. 그런데 참다가 이걸 전달해주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현상이 생겨요? 지금 내가 어떠한, 나의 내면에 어떠한 현상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게 그냥 흘러가 버리지 않고 다음 순간의 삶으로 연결되잖아. 연결. 이 연결이 지속적으로 삶을 가지면서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있죠. 이걸 뭐라 할까요? 우리 삶이, 그러니까 삶의 연속성이 확보된다. 만약에 이거 양방향성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한번 감각하면, 인식하면 인식된 대로 쭉 흘러가고 끝나는 거라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인식작용들이 쭉 일어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참다가 양방향성으로 전달을 해주니까 한순간 이전의 삶이 지금 새로운 지금의 삶에 참여를 하잖아.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요. 아예 인식작용에 필요한 세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주체적이라.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맞죠. 근데 제가 강조하느라 그러는 건데, 영향을 준다라는 것은 뭔가 좀 이렇게 뭐 주변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라면, 이거는 영향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인식작용이 일어나는 데에 세 가지 요소, 주체적인 세 가지의 하나인 거예요. 한순간 이전의 것이 참여되어 전달되어 올 때는. 그러니까 뭐 이거에 영향받아가지고 내 새끼 되고 영향받아가지고 엄마한테 좀 가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 새끼를 만드는데 아유 이쁜 내 새끼 이러는 데는 손주도 있어야 되고 나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니까 지금의 나 육내입죠. 나도 있어야 되지만 한순간 이전의 삶에 나의 내면의 현상이 함께 와서 한순간 이전의 삶의 과정이 좋아가지고 와 기분 좋고 즐겁고 이러면 그 기쁜 마음, 그 기쁘다라는 무명의 요소가 만우와 함께 손주를 딱 보니까 손주가 정말로 이쁜지 안 이쁜지는 상관없고 요게 내 새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똑같은 내 새끼를 놓고 화가 나서 미치겠거나 뭐 어쨌든 내 내면의 상태가 안 좋아. 엄마한테 좀 가라 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영향 정도가 아니라 그거를 그러니까 손주 요거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새끼다운 손주냐 엄마한테 가야 되는 손주냐. 우리 삶의 현실은 손주가 아니라고요. 내 새끼인 손주로 사느냐 엄마한테 가야 되는 손주로 사느냐 이게 그죠? 우리 삶의 현상은 사실은 그거잖아요. 우리가 뭐 마음 공부를 하는 것도 손주를 손주로 하려고 이게 아니라고 사실은 그죠? 요걸 좋은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거지. 그걸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되는 게 위자나티 인식이고 그걸 결정하는 데는 참다에 의해서 전달되어 오는 요게 나와 대상과 대등한 자격을 가지고 인식작용의 주체로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삶이 연속되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마 그저 아비담마식으로 보면은 심상속이란 말을 하죠.
마음이 상속되어 간다. 뭐 이런 표현을 저도 좀 봤는데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공부 안 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도 개략적인 내용으로 보면 이렇게 찬다의 양방향성에 의해서 전달되는 요것 때문에 삶이 단락되지 않고 연속되는 요런 부분을 니까야적으로 설명하지 못해서 그 부분을 심상속 이렇게 표현을 한 게 아닐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뭐 제가 그쪽 공부를 깊이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인식작용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불교적인 인식작용이 설명됩니다 라고 했는데 타당하죠. 요거 분명히 인식작용은 내입처와 외입처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입처, 외입처의 무명의 요소인 찬다, 라가, 찬다. 그러니까 한순간 이전에 내 안에서 생겨난 현상들이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에 내입처, 외입처와 대등한 자격으로 참여해서 내 새끼를 만드느냐, 엄마한테 좀 가라를 만드느냐. 근데 이거 우리 삶에서 사실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겠죠. 오늘 우리가 인식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공부하는 사실은 가장 큰 이유는 이거 때문일 거예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위자나띠가 두 자리라서 여기가 사전적 의미의 인식이고 불교적으로 내면의 인식이 하나 더 있다. 이렇게도 설명이 되는 거죠. 인식 이렇게 보아야죠. 분사가 참 잘나오는 기가 막히네. 자, 오늘 드린 교재 중에 아까 지난주 드린 거죠. 그러니까 요 두 장짜리 있죠. 두 장짜리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찍으셔요? 저기 이제 대승 기신론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조금 총괄적으로 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석은 않고 나오거든요. 네. 현행은 종자선, 현행.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유식적으로 이제 풀어내는 거겠죠. 근데 이제 뭐 뒤에 우리가 유식이 보는 마음하고 니까야가 보는 마음이 어떻게 다른가라는 다르게 나옵니까? 아니 유식이 설명하는 마음하고 니까야가 설명하는 마음은 전혀 달라요. 그래요. 예, 전혀 달라요. 유식은 어떤 깊이로 심층적으로 보고 유식은 이 니까야는 이렇게 펼치. 대표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까 우리가 기억 이런 부분을 보았지만 유식에서는 표면에 있는 육식을 말하고 그리고 이제 내면으로 들어가면서 말라식이라고 하는 칠식을 말하고 그거를 의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아래아식으로 들어가가지고 제8식 아래아식이 뭐 종자식이고 함장식이고 뭐 다양하게 말해지면서 사실은 뭐 종자라는 개념으로 모든 것을 함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게 안 보잖아요. 식 자체가 기억 덩어리잖아. 종자라고 하는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뭐 같은 맥락으로 안 쓰지만 어떤 형태로든 그 기억이 쌓여 있는 이 덩어리 이게 식 자체 뭐라? 그러니까 아마도 유식에서는 그 식이라는 말을 그 식의 어떤 분별작용 쪽으로만 좀 한정적으로 사용하지 않는가 싶은데 제가 뭐 하여간 옛날에 공부한 거 이제 다 잊어먹었지 뭐 잘 모르죠. 그러나 분명히 니까야는 우리가 이제 오늘도 계속 반복 얘기하는 거지만 마음이 뭐할까? 라고 할 때 식 자체가 그걸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유식은 그 식에서 밑으로 더 내면으로 들어가는 어떤 걸 70, 80에서 의와 심을 말하는데 니까야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 식이 그대로 식을 새끼쳐진 식이 대상하고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어떤 활동성을 갖느냐 그것에 의해서 축다가 되고 만호가 되고 그러나 몸통 자체로는 같고 그것이 머문 식이면 조금 과정을 기억하고 쌓여서 식덩어리가 되고
이거는 유식이 말하는 마음하고 니카야가 말하는 마음은 사실은 180도 다른 거예요. 유식이 심의식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부처님이 설명하는 심의식의 의미하고는 전혀 다른 거라. 이게 그래요. 니카야에 의한 마음이 그간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의 메커니즘이 이렇게 구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불교 안에서 마음이 무엇일까라는 마음을 설명하는 중심의 유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바뀌어야죠. 유식은 어쨌거나 니카야의 가르침, 부처님이 직접 설한 가르침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어차피 미륵 스님부터 시작이 되든가,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유식학파의 초기 스님들이 깊은 산매에 들어서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깊은 산매에 들어가서 아래여축도 발견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이 발견한 바를 가지고 설명해낸 것이 유식이잖아요. 그러면 표현하자면 이거는 그 스님들이 당신들의 체험에 의해 가지고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 그런데 니카야가 설명하는 마음은 동일한 개념으로 하면 부처님이 체험해 가지고 부처님 당신이 체험한 마음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아니 이게 사실은 그대로 12연기잖아요. 그죠? 요거 찢다가 오염되면 가래가 되고, 오염된 행위 집착이고 취고, 식이 머무르고 하면은 유고, 이 마음의 메커니즘이 그대로 12연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12연기가 뭐예요? 부처님 가르침의 중심이잖아요. 12연기. 이 12연기가 따지면 뭐냐 하면 부처님이 체험한 마음 이야기를 설명해 놓은 거라.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니카야를 못 풀어가지고 불교적인 마음이 유식이 설명하는 마음이다라고 거의 대표적으로 세계적으로 그래 되어 있지만, 제가요 우리 이 공부가 불교를 바꿉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이에요. 이게 이 공부가 이제 좀 더 이제 잘 정리가 되면 마음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유식의 선배 스님들의 체험에 의해서 설명된 마음을 불교의 마음이라고 하겠습니까? 부처님이 체험해서 불교를 세운 그 마음이 불교의 마음이겠습니까? 그럼요. 니카야를 푼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죠. 아무튼 최보부님 전화 받으러 가는 사이에 딴 얘기했다. 자, 요 그림 보겠습니다. 요 2장 중에 2번째 페이지. 인식작용의 이해 이랬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사실은 다 나와 있거든요. 관찰경에 의하면 오치온이 아스미 자아의식 하에 있으면 이제 요 내용 다 포괄해가지고 육내입처하고 육외입처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육식을 만들거든요. 그 그림 그대로 나와 있죠. 이때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색성향 미촉 요 물질 영역이잖아요. 경전은 그러니까 바라문경이라는 경전에서 요 색성향 미촉 5가지를 성자의 율에서는 요 5가지를 세상이라고 부른다 라고 정의해줘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예요. 안이미설신의 내가 색성향 미촉 법 중에 법은 일단 물질 아닌 거니까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할 때 이거는 우리 세상에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거, 들리는 거, 그죠?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냄새 맡아지는 거, 맛보여지는 거, 감촉되는 거, 이게 물질의 모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세상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무명의 요소가 인식의 한 주체로 참여를 하잖아요. 무명의 요소 욕탐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탐이라는 거를 본 거죠. 라가, 탐, 요게 어떤 게 있어요? 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다 알죠? 요거 욕탐. 이제는 여기 이제 마음 심체 붙은 욕이죠. 욕탐. 요거 이제 까마 라가. 색탐. 루파 라가. 무색탐. 아루파 라가. 이렇게 세 가지 탐을 묶어가지고 그냥 탐 이렇게 해가지고 찬다가 라가를 싣고 온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요 찬다가 싣고 오는 요 라가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까마라가일 수도 있고 루파라가일 수도 있고 아루파라가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의 내면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면이 어떠냐라는 그 근본에는 번뇌가, 그죠? 번뇌가 얼마나 힘으로 간섭하느냐. 번뇌의 크기에 따라서 그렇죠. 욕탐이 일어나느냐, 색탐이 일어나느냐, 무색탐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는 찬다가 요 세 가지 중에 지금 어떤 것든 하여간 한 가지를 싣고 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 가지를 싣고 오면, 이제 문제는 요거, 색성향 미적 5가지를 세상이라고 했는데, 요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요 세상은 이제 다시 찬다가 라가를 싣고 오는데 욕탐을 싣고 오면 이 세상이 뭐가 되냐 하면 욕계가 된다는 거예요. 요거 재밌죠? 요거 재밌죠? 그러면 찬다가 색탐을 싣고 오면 어떻게 되겠어? 색계가 되죠. 무색탐을 싣고 오면 무색계가 되는 거라. 그러면요, 이제 여기서 식이 생겨나잖아요. 이 식이라는 거 사실은 요 마음이 나지 뭐. 그죠? 마음이 일단 내면으로 들어가면 마음이 나는 거죠.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나? 세상이 욕계면 이 마음도 욕계 중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세상이 색계로 만들어지면 색계 중생이 되고 무색계가 만들어지면 무색계 중생이 되는 거예요. 요거 성도부님 요 말 다정하겠죠? 지금 요 그림은 여기까지를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드린 것 중에 이제 또 한 가지 그림이 있는데, 천상 요 그림은 다음 주에 우리 공부하죠. 여기부터는 이제 수행이, 아니 뭐 사실 수행이라는 게 별건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괴로움이 생기니까 이 괴로움을 소멸하자, 행복해지자 하는 게 수행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결국은 찬다가 무엇을 싣고 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욕계 세상을 만들어서 욕계 중생으로 살 건지, 색계 세상을 만들어서 색계 중생으로 살 건지, 무색계를 만들어서 무색계 중생으로 살 건지, 요게 결정되잖아요. 그러면은 수행을 합시다라고 하는 요거 개념적으로 보면 어때요? 요 라가를 기본적으로 최소한 우리가 그래도 까마라가로 까마라가를 싣고 가지는 말자. 까마라가를 싣고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 번뇌가 탐을 만드는데 까마라가를 만들지 않아야죠. 그렇게만 되면, 까마라가만 싣고 가지 않게 되면 이게 뭐예요? 우리가 욕계 중생을 넘어서서 색계 중생으로 진입한 거잖아요. 루파라가도 싣지 말자. 여러분, 무색계 중생 되는 거지 뭐. 아루파라가도 싣고 가지 말자. 이러면 뭐예요? 해탈하는 거죠. 해탈해서 안 되는 거지 뭐. 표현하면 어때요? 요게 수행이겠죠? 요 수행이 뭐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불교 수행이 설명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메커니즘으로 해서 전체적인 삶의 이야기가 설명이 되기 때문에 오늘 공부한 요 인식이라고 하는 거, 요 인식이 인식 과정에서 찬다가 싣고 오는 고놈 때문에
욕계도 새끼도 무새끼도 그런가 하면 어때요? 아예 아무것도 안 싣고 오면 우리가 해탈된 삶을 그 욕계 새끼 무새끼를 모두 벗어난 열반을 실현해서 해탈된 삶을 사는 거지 뭐. 그걸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거를 보면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대한 공부를 그렇게 맞춰보자고요. 오늘 이야기하는 인식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첫 번째 인식은 결국 무명의 요소가 그러니까 참다가 무엇을 싣고 오느냐에 따라서 어떤 세상을 만들어서 어떤 삶을 살까 요게 결정되는 거죠. 그런데요 요 두 번째 위자나띠는 사실은 이게 내용이 좀 달라요. 바로 여러분들 많이 말씀하신 거지만 상이 얼마만큼 병들었을까? 얼마나 강력한 번뇌로 개입할까? 요것에 의해서 지금 우리 말한 욕탐일까 색탐일까 무색탐일까 하는 요게 어디에서 결정이 돼요? 요거 상이 어떻게 간섭합니까? 상의 간섭의 내용이 얼마나 많이 병들어 있습니까? 얼마나 강력한 번뇌로 간섭합니까? 개입합니까?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탐이 달라지잖아요. 달라진 그거 싣고 가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위자나띠는 한순간 이전의 내면의 현상이 실려와서 함께 인식되어서 내가 어떤 세상을 만들어서 어떠한 삶을 사나 이게 결정된다면 두 번째 인식작용은 이제 창다에 실려가는 그 탐을 결정해주는 그 작용을 하잖아요. 두 가지 인식작용이 구분되죠. 두 가지 인식작용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요렇게 되면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제가 오늘 좀 서둘러 가서 요 위에 부분 사념처 여기부터 요만큼 사마타 요 밑에 뒷바사나 요거까지를 설명하려고 했는데 뭐 시간이 안 되는 거 뭐 천상 요 내용 다음 주 한 주 더 쓰면 될 것 같아요. 뭐 약간 요러고 두 가지 위자나띠가 세상을 만들고 중생으로 살아가는 측면 그리고 그곳의 원인이 되는 참다가 싣고 가는 그 내용을 요 두 가지 측면에서 두 가지 인식이 작용하고 있다, 설명되고 있다. 여기까지를 일단 본 거로 하죠. 그리고 나머지 이러한 상황을 놓고 어떻게 삶의 문제를 해결할까? 수행을 할까? 수행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이야기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그래도 딱 2시간을 했네요. 쉬는 시간 포함해서. 빨리 가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욕계, 색계, 무색계 이게 참 나타난다는 것이 그냥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외웠는데 네, 이렇게 해서 나올 줄은 몰랐네요. 그렇죠. 하여간 그거 오늘 표현 중에 제일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되는 표현은 요게 이쁜 내 새끼가 엄마한테 좀 가라 그 새끼가 그거까지 고러한 상태로 우리가 인식한다는 거. 나의 실질적인 삶은 하여간 내 새끼 데리고 살든 미운 새끼 데리고 살든 요거지 손주 데리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거 결정하는 거 바로 내면의 인식작용에서 번뇌의 강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거 싣고 오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의미죠? 자, 정리하시죠?